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4월 G80 영상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전에 GV70이라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자동차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채널의 정체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시간 끌고 뜸들이다가 며칠 전이죠. 그 그랜저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준준형 세단이죠. K7 풀체인지 K8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디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K7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바로 이 전 차량,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을 19년 6월에 올렸었는데 벌써 1년 반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디자인이 새로운 차가 공개된 거죠. 모델명의 숫자가 달라졌어요. K8이에요. 일단 사진은 3컷이 공개됐고요. 이렇게 전면 쪽, 그리고 이렇게 측면 쪽, 그리고 이렇게 후면 쪽을 볼 수 있는 사진 3컷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3세대 플랫폼이 이번에 적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라인도 확 바뀌었죠. 지난번 K5처럼 이렇게 뒤쪽으로 쭉 떨어지는 패스트백 디자인, 그리고 이 차량 길이도 이제 5m가 넘어요. 5m하고 1.5cm, 그러니까 5015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차장 규격이 이게 2.5에 이게 5m거든요. 주차 한 칸이요. 그럼 이 주차 칸을 이제 살짝 넘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커졌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일단 이 사진만으로는 이 전체적인 매스감이나 정확한 라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딱 컷이 방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만 좀 볼 거예요. 근데 일단 사진상으로는 이 라인이나 이 전체적인 덩어리 매스감은 굉장히 멋지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요 패스백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뭐 사실 취향은 취향이고 멋있는 건 멋있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G80도 그렇고 라인이 엄청 멋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들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들, 소소한 디테일들, 형태, 모양 이런 데서, 장식이나 모양 이런 데서 호불호가 갈리는 거지, 전반적인 느낌이나 전반적인 라인, 그 매스감에 대해서는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점점 그냥 멋있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디테일적인 측면에서의 느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면보다는 이 후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전면은 살짝 좀 아쉬운 게 너무 세고 강렬해요. 이제 뭔가 캐릭터화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강합니다. 이런 사선이나 이런 다이아몬드, 이런 예각의 선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이전에 그랜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랜저도 요 마름모 패턴들, 요런 날카로운 예각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얘도 좀 굉장히 캐릭터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 K8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슷한 디테일이 다 들어갔죠. 다이아몬드 패턴, 그 격자 무늬, 사선 패턴들,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조금 스포츠성으로 변한다고 해도, 그래도 준대형 세단인데, 그래도 기아 자동차에선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있는 차량인데 너무 세게 가지 않았나 싶은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근데 파격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릴도 엄청 이렇게 커지고, 그릴 진짜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로고가 바뀌었죠. 기아 자동차 예전에 이렇게 타원형에서 기아 써 있었는데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좀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잘 해서 그냥 레터링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닛에서 내려오는 이런 선들 있잖아요. 굉장히 강렬하고 좋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게 요 그릴까지 내려오면 요 그릴이 살짝 아쉬워요. 그릴이 이렇게 호랑이 코 그릴인데 이렇게 아령 형태로 돼 있죠. 물론 이것도 스포츠성을 좀 띄기 위해서 굉장히 옆으로 와이드하게 벌리고 굉장히 크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기아 자동차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호랑이 코 그릴을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호랑이 코 그릴을 정말 자유롭게 잘 살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 방향으로. 예를 들면 뭐 좀 이렇게 가서 넓게 가서 하단부를 좀 강조해서 좀 무게감이 아래쪽으로 좀 쏠리게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을. 아니면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그릴을 좀 위아래로 넓게 쓰지만, 호랑이 코도 뭐 꼭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위아래로 넓게 쓰고 강렬하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구형 카니발이죠. 이 그릴 형태, 약간 이제 방패 옆으로 퍼진 듯한 그릴 형태,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이런 K9의 그릴 형태, 저는 차라리 이 버전들의 그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날카롭게 좀 변형시킨다 그래도 좀 얘네들을 좀 살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파격적이긴 해요.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뭐 요런 하부들 이렇게 가볍게 사선을 살렸는데, 여기 좀 무게감을 줘서 좀 이렇게 미리 좀 치고 내려오고, 요즘 이제 그랜저 현기차들 보면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를 굉장히 이렇게 좁게 내요. 그러면서 요 면을 이렇게 살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 좀 기왕의 스포츠성을 강조하면 좀 크게 뚫어주면 좋죠. 크게 좀 뚫어져서 공기를 쑥쑥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구석탱이에다 작게 하고 하부는 이렇게 가볍게 날리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라이트도 길고 날카로워요. 이것도 굉장히 조금 이제 과도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길거든요. 근데 딱 형태는 누가 봐도 이 몬데오 같이, 포드의 몬데오 이 차량 같이 형태가 비슷하죠. 오히려 이거보다도 훨씬 날카롭죠. 칼 같아요, 칼. 근데 이 라이트가 이렇게 길게 먹고 들어오면 뭐가 문제냐면 이 보닛 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 보닛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보닛이 좀 길이감이 쭉 앞까지 있어야지 시원하고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범퍼도 넓어서 옆으로 벌어진 데다가 이 벌어진 데서 또 길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서 보면은 보닛이 쭉 길게 빠진 느낌, 이런 게 이제 좀 덜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죠, 그랜저 HG. 근데 이 차량도 보면은 엄청 파먹고 들어왔죠, 이 라이트가. 그리고 시작점도 또 굉장히, 이때는 그릴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앞쪽으로 전진해 있고 뒤쪽으로 파먹은 것도 이렇게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좁아 보이죠. 본닛이 시원한 느낌은 그다지 없어요. 퉁퉁한 메스감은 있거든요. 굉장히 튼튼할 것 같은. 근데 길게 빠졌다는 느낌은 덜 드는 디자인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들에서는 불이 뭐 반짝반짝 이쁘게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요새 이런 그래픽 처리나 이런 램프 등 처리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뭐 크롬 라인이 지나가는 것 같고, 여기 뒤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뒤쪽 보시면 여기도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롬 라인도 이렇게 크게 좀 굵직하게 넓게 좀 와가지고 이렇게 아예 다 이어져 버리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 좀 더 이렇게 완결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요새 계속 왜 이렇게 범퍼 하단부에 송곳니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K7만이 아니고 산타페도 보시면 여기 송곳니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놨죠, 양쪽에. 신형 모하비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놨고, 이게 여러가지 차들에서 많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측면인데요. 측면 라인 굉장히 좋다 그랬죠. 차체도 또 길어졌는데다가 이 라인도 그러면 이렇게 쭉 또 길어졌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유려하게 쭉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는 빨리 실차가 나와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여기서 쭉 한 줄로 뻗어나가죠. 뭐 잔챙이들 없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이어진다든지 끊어져가지고 뭐 그랜저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간다든지 그런 거 없고 그냥 쫙 이어졌죠. 이 기아 자동차의 파워풀하면서도 심플한 느낌, 뭐 이런 거 또 저는 굉장히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사진상에서 보면 요 오버행이, 요 길이가 왜곡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차피 전륜이면 뭐 사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륜이면 뭐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요 플래그 형태의 사이드 미러 뭐 형태 괜찮은 것 같고요. 휠도 느낌 괜찮아요. 휠도 일단 대칭 휠이고, 자동차 휠은 무조건 이렇게 대칭 휠이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방향성을 둔 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따로 나중에 영상도 만들고 싶은데 왜 그런진. 아무튼 대칭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고 형태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크롬 라인 쭉 이어지는 게 측면에서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후면부 쪽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쭉 크롬 라인이 이어져요. 이게 이어져서 요 리어 램프 쪽까지 쭉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크롬 라인이 이 유리에 하단부 쪽에서도 이렇게 받쳐줘요.
그러다 뿅 올라오는. 보통은 이제 차량들이 요렇게 크롬이 다 둘러지거든요, 유리에. 그리고 이제 준준형급 이하로 내려갈 때 뭐 하단에만 요렇게 넣는다든지 해요. 근데 이번엔 요렇게 하단에만 들어갔고 요렇게 요런 뾰족한 디테일하고 엮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위에 크롬이 없어도 요 파노라마 선루프의 이 글래스하고 여기가 잘 느낌이 어우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굳이 꼭 크롬 라인이 위에 없어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롬 라인 하단부에서 이게 좀 뒤쪽으로 많이 치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요 뒤가 이렇게 너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뒤쪽이 너무 말려 올라가서 뜰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G80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크롬 라인이 뒤쪽으로 갈수록 계속 조금씩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좀 가볍다는 느낌도 들어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좀 하단부를 이렇게 받쳐줄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좀 하단부로 더 깔고, 그래서 이 패스트백 라인 급격하게 뒤로 내려오는 거를 하단부에서는 좀 받쳐주는 느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도 내려오고 아래서도 치고 올라가고 하니까 뒤쪽이 날아갈 것 같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역시나 지금 K8에서도 오히려 얘는 더 치고 올라갑니다, 뒤쪽까지. 그래서 왠지 실제로 봤을 때는 뒤쪽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하단부 각이 좀 중요하긴 한데, 얘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에서도 팍 치고 내려오고 아래에서도 팍 치고 올라가면 전면부에 비해 너무 뒤쪽이 가벼워 보여가지고 좀 균형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뭐 그거 외에는 뭐 측면, 뒷면 너무나 다 좋아요. 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눈에 자꾸 거슬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 상어 꼬리, 지느러미 같은 거죠. 아, 이걸 자꾸 요새 계속 넣더라고요. 요 소렌토도 보시면 뒤에다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를 넣어놨어요. 그렇죠? 신형 카니발은 더 거대해요.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가 뒤쪽에서 봐도 이게 계속 눈에 들어와요. 이전 버전과 다르게 재미를 주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이 글래스가 길게 시원하게 이어지는 그 카니발만의 그런 느낌을 얘가 너무 단절시키는 거죠. 좀 자연스러우면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눈에 들어와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이 저거 무쏘 아세요? 무쏘 스포츠. 그래서 이런 픽업 트럭 형태에다가 이렇게 하드탑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이 계속 여기에서 보이는 거죠. 자꾸 얘 때문에 이렇게 픽업 트럭 같아요. 여기가 잘린 이렇게 트럭 같은. 아쉬워요. 카니발 디자인 잘 됐거든요. 소렌토도 마찬가지고. 물론 카니발의 후면은 약간 좀 심심하긴 해요. 전면은 굉장히 디자인 잘 된 것 같고, 후면에서의 약간 심심한 감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디자인 잘 됐는데 요게 계속 눈에 걸린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는 제가 방향성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지느러미 방향도 방향에 좀 역행하는 그런 형태예요. 만약에 상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있고, 등 지느러미 이렇게 있고, 가슴 지느러미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뒤쪽으로 뻗어야 이건 누가 봐도 얘가 앞으로 가겠구나, 요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거꾸로 이렇게 있죠. 가다가 어디 꼭 걸릴 것 같이. 아, 여기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디테일 같은데 넣어가지고 해를 지어볼까 이렇게. 어우 시원해. 지으니까 너무 좋아요. 뒤쪽까지 슉 뻗은 느낌. 차도 엄청 길어 보이네요. 아, 왜 여기 재밌는 거, 이 디테일은 요 앞쪽으로 치켜 올라가는데 요 샤크 안테나는 또 이 뒤쪽으로 제대로 방향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후면을 보면 쭉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날카롭게 한번 접혔죠. 요 부분은 이제 지난번 그 아반떼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여기 접힌 거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형태예요. 근데 아반떼는 이제 실제로 돌아다니는 차들을 보면 여기가 너무 이제 과도해요. 너무 많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깊이 파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완화돼 가지고 여기가 이제 K8에서는 적당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입체감들, 그리고 범퍼에서 심플하게 하나 떨어져 가지고 선 하나 지나가고, 그리고 이 범퍼 하단부 굉장히 또 잘 됐고요. 후면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요. 날카롭지만 좀 스포츠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고급스럽다. 뭐 라이트는 요새 쭉 계속 있는 거는 어느 차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요 그래픽을 여기를 좀 특이하게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 같고, 또 기본적인 형태는 쭉 앞으로 연장을 시켜놨고,
요거는 뭐 굳이 연장을 안 하고 이렇게 끊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또 너무 그랜저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좀 차별성을 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 형태가 보면은 꼭 예전에 요런 프리우스 요런 형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부의 이제 머플러도 굉장히 날카로운데 형태는 좋아요. 방향성을 딱 주는, 디테일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 흐름과 굉장히 뭐 하나 이제 어색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이 글래스 유리가 여기 거의 뒤쪽까지 내려와 가지고, 물론 그 K5도 그랬지만 도대체 얼마나 날씬하고 길어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튼 뭐 옆 라인이나 메스감, 그리고 이 후면 디자인 형태,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다, 최고다, 너무 좋습니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사진 3장 나온 걸 가지고 디자인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실내도 요새 굉장히 잘 뽑으니까 실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빨리 실차가 나오면 바로 구경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고요. 새로 나온 그 K8의 사진을 보면서 디자인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일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디자인이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셔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새로운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해 고생한 이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또 엔지니어 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